네, 현직 부장검사가 학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대검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넉 달 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뒷짐만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이 뇌물부장 판사와 관련해서 오늘 사과까지 합니다. 10년 만에. 그런데 뇌물부장 검사 비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뇌물부장 검사, 검사장, 판사, 변호사. 자, 어제도 잠시 다뤘습니다만 뇌물부장 검사 얘기, 스폰서 부장 검사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뭐 수사가 좀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스폰서 부장 검사 의혹, 이 부분 어떤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의혹입니까? 둘이 뭐 서울에 있는 뭐 고등학교 같이 동창이라면서요.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갑자기 뭐 돈을 줬다고 하던데. 일단은 그 부장검사한테 술값, 외상값이 500만 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빌렸다. 그리고 아버지 병원 치료비로 1,000만 원을 빌렸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피의자, 지금 뇌물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술과 향응을 접대를 했고 500만 원이 건네지고 1,000만 원이 건네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스스로 이 돈을 건넨 사람이 나는 부장검사의 스폰서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은 이게 개인 간에 그냥 고교 친구들끼리 돈이 좀 어려우니까 빌려줬느냐, 아니면 정말 뇌물성으로 스폰서 대가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건네갔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문제는 이 피의자가 그로부터 얼마 이후에 60억 원대의 횡령 사건으로 피의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배가 되고 단순한 친구 도망다녔죠? 관계가 아니라 예. 수사 무마 청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부장검사가 이걸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수사 중이긴 감찰 중이긴 하지만 실제로 담당 검사 팀을 만나게 되죠. 이쪽 팀에선 그냥 통상적인 업무 교환일 뿐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피해자와 연결된 부장검사가 굳이 자기가 관할하는 사건도 아니고 다른 지청의 검사들, 수사검사팀을 만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석연찮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통상적인 뭐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설마 이 피해자 사건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구심이 낳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제 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업가 김 씨가 서부지방법원에 출석을 하는데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속적으로 술, 향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사실입니다. 검찰에 신을 가지고 사건을 공표할 수 안 하고 부탁하고 이런 것들. 자신의 비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진술할 때 자신이 기한 거요처럼 하여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넉 달 전에 이제 이미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이 이제 도망 다니면서 내가 누구 부장한테 뭐 돈을 줬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떠벌리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알게 됐습니다. 이제 감찰을 착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단 감찰 얘기는 좀 하고요. 당사자인 부장검사가 돈을 이제 갚았지 않습니까? 1,500만 원 빌렸잖아요. 그러면 1,500 갚으면 되는데 뭐 2,500을 갚고 나중에 또 돈을 또 더 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향에 대한 거를 이것도 갚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뭐 갚지 않아도 될 돈을 또 갚은 건가요? 그건 왜 그런 그러니까 거죠? 뒤늦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거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우리가 사실 김영란법이 없을 때는 돈이 주고 받아도 그냥 대가성이 돈 없으면. 빌려줬다라고 얘기하면 처벌하기 어려운 정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돈 빌려면 은행에 가면 되지 왜 굳이 사업하는 친구한테 빌립니까? 예. 그것도 상식에 맞진 않는데 뒤늦게 뭔가를 수습하려는 정황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피의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술을 먹었는데 그 술집이 싼 데라고 얘기를 해라. 고가의 술집이라고 하면 접대성으로 대가성이 인정될 것을 염려해서 그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 자체는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4달 전에 밝힐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4달이 지나니까 문자로 뭐 술집 싼 그 데라고 사이에 얘기하라, 돈 다시 돌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이 검사니까 얼마나 잘 대검찰청 알겠어요. 검찰 조직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것을 공정명백하게 예. 칼끝을 강하게 휘둘러서 뭔가 비리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실망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만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이 돈 1,000만 원은 뭐 아버지 수술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장검사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더라고요. 뭐 내용 프로필을 보니까. 그런데
장인도 유명 정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굳이 그분 이름까지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뭐 여당의 원로 정치인이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 자기 장인인데 그 천만 원이 없어서 천만 원이 없어서 그 빌렸다? 피의자에게 돌렸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특히 검찰은 은행 가면 바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는 상황에서 사실은 돈을 빌렸고 그걸 나중에 갚았다고 하는 것도 석연찮지 않고 판례 중에는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 자체가 무이자가 뇌물이라고 해서 처벌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공직자는 누구한테 함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술 접대, 향응 문제가 스폰서 검사 문제가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벤츠 여검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김영란법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스스로 여러 가지를 조심했어야 되는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점,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는 점, 그런 국민 어느 누구도 단순한 친구끼리 그냥 이자 받으면서 돈을 빌려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남한테 돈 받을 때 친한 사이니까 이자는 필요 없어라고 돈을 줘도 이자분에 대해서는 뇌물이 되는 수 있다는 이자에 대해서는 겁니까?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오늘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 좀 있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이거 뭐 부장 검찰이고 뭐 법원이고 조금 이제 조직은 다릅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법조 3륜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법조계 비리가 너무 많이 터져서 사실 법조계 스스로도 자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 잘못을 했는데 그나마 좀 반성하고 자성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기관이 어딘지는 누군가 재빨리 사과를 하는지를 보는 곳이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허술하게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공수처. 문제는 또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도려내는 자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대법원의 조치는 늦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모습이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스폰서 검사 문제 됐었잖아요. 결국 뭐 지금 뭐 그렇게 오고 와서 이제 김영란법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때 스폰서 검사만 제대로 좀 처리를 했더라도 이런 또 다른 거 몇 년 뒤에 또 다른 일이 반복되진 않았을까? 굉장히 엄격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펜츠 여검사도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죠. 과거에 문제가 됐던 법상으로는 무죄로 스폰서 나왔죠. 검사가 네. 무혐의를 받고 지난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후보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폰서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과 비난과 사실은 굉장히 그게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법적 처벌도 빠짐없이 해야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